최근 한국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당황하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본인들이 시작한 경제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관련한 이런 결과들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계획들이 그다지 한국에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그동안의 행동이 한국에게 파괴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에게 통하지도 않을 경제 제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자신감은 22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IMF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IMF라는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당시는 전 국민이 고생을 하고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행위라는 굴욕을 겪게 한 결정타가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였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에 거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었던 일본이 한국의 상황에 고려 없이 한 번에 자금을 빼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치닫던 1997년 11월 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 차관이었던 것이죠. 바로 옆에 이웃 국가의 힘든 상황이 다가오는데 전혀 관계없는 듯이 오히려 세기를 박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동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뉴욕, 런던, 홍콩의 금융시장도 놀라서 앞다퉈 한국에서 돈을 빼갔던 것입니다. 1997년 7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아시아를 빠져나간 자금은 1000억 달러나 됐고 한국을 빠져나간 자금은 이에 절반인 500억 달러나 됐던 것입니다. 당시 국제금융계획 분석에 따르면 그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IMF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들의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 자금이 빠져나간 후 한국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고 마침내 미국이 주도하는 IMF 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옆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냥 어찌되든 본인만 살면 된다는 것이었죠. 본인들의 행동으로 한국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1995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일본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외교비서관으로 있었던 유 전 장관은 이 발언이 IMF 행을 불렀다고 언급했죠. 일본은 이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가 경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한 번에 돈을 이동시켜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가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계 은행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었는데 1997년 한국이 일본에서 빌린 돈은 전체의 32%나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런 행동을 막을 여력이 없었기에 경제부총리를 일본에 보내 단기 외채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절은커녕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전화로 우리에게 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 영유권을 달라고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우리 정부는 분노를 하며 거절했고 일본은 조건을 거절했으니 연기는 없을 것이며 IMF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미 한국이 독도를 넘겨줄 리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을 혼내주기 위해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는 계획을 짠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진짜 모습이 나왔던 것이었죠. 당시 한국은 일본의 이런 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 자금이 빠져나간 후 한국 경제는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MF 체제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의존도가 컸던 것도 문제지만 규모 자체도 한국은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분노가 치미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2019년인 작년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의 결과가 일본에게 분노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를 무기로 한국을 올가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본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 수출을 막아 한국의 전략 제품들의 제작을 못하게 해버려 한국의 주 경제의 수입원을 막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국이 과거의 그 약한 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었죠. 그만큼 튼튼한 경쟁력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부품을 대던 일본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에 불을 지펴서 단합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죠. 이제 일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성장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이며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한국은 42,136달러, 일본은 41,502달러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매력 기준 GDP의 한일 간 격차는 2017년 1인당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일찌감치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높은 물가, 오랜 경기 부진,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실질 소득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국제통화기금 IMF는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은 2023년쯤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죠. 하지만 이런 관측보다 훨씬 앞서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겁니다. 통계가 시작된 1980년만 해도 5,084달러로 일본과의 격차는 4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차츰 간격을 좁혀왔으며 2023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전망을 앞당겨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세계 2위라는 영광에 사로잡혀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이 자신들의 밑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행동한 것이겠죠. IMF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은 일본에게만큼은 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섬에서 그들만의 잔치에 빠져있을 때 한국은 글로벌 시각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춰서 성장해 갔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1경 2천조가 되는 세계 1위 국가부채를 짊어진 일본의 경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끌고 가기에는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일본에 대한 GDP 역전 소식에 일본인들은 당황함과 더불어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제 분야만큼은 일본의 자존심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에게 아시아 1등을 내준 것에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적인 일본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하구나. 아시아 제1의 선진국이다. 이젠 뒤처진 일본계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생산력과 수출이 감소하는데 구매력이 증가하니 가계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월했군요. 일본은 그다지 신경 안 쓰지만 그쪽에서 좋아한다면 축하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군요. 잘 되었군. 아무래도 좋으니 일본에 관계되지 말기를. 그런 일로 일본이 추월당한다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보다 자국의 경제 붕괴가 일본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해라. 한국에서 빚이 점점 늘어나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결과는 이상하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알겠지만 튼튼한 수출도 안 되고 원화 가치도 급락, 주가도 급락하는 한국에서 왜 구매력이 일본을 앞지르는가? 일본인 월급이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누구도 이상해하지 않는다. 온 나라가 경차뿐,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 한국의 가계 부채도 역시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데 둘 다 최고구나. 너희 나라가 잘 산다는데 귀국 안 하는 건가?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조만간에 무너진다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 경제가 붕괴하겠다. 만약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이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에게도 지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인정할 것은 하자는 분위기지만 한국에게 지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이번 GDP 추월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앞으로 일본은 경제 보복 같은 것은 입에도 못 꺼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의 지난 행동이 한심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더욱 한국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녹음물은 삼성의 공식 보도 자료에 기초한 사실만을 녹음한 녹음물임을 우리 구글 AI님에게 먼저 공지 드립니다. 노란 딱지가 없기를 부탁을 또 드리네요. 삼성이 국민들을 위해 요즘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있죠. 뭐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잘한 일도 있고 과거에 분명히 잘못한 일도 있고, 즉 공과 실이 존재하고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잘못한 부분은 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로 또 잘한 일이 있다면 삼성을 싫어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더라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이 요즘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중소기업 벤처부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곳에서 소개받은 뭐 ENW라든지 에버그린, 뭐 레스텍 등의 회사에 삼성의 제조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해서 신규 설비 추가 없이 이런 기존 어떤 설비를 활용해서 마스크 캐파를 단시간에 늘릴 수 있는 제조 공정 개선 노하우를 또 삼성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외신에서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애플같이 이 패밀리스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제조 기업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 생산 공정이 있는 그런 팹이 있는 기업들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요. 일단 시총으로 보면 물론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탑5, 탑 클래스 안에 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즉 제조 공정을 효율화하는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기업과 비교를 해도 삼성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뭐 제가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뭐 삼성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 삼성이 제조 이 노하우 공정 개선도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일부 제조업체가 뭐 예를 들어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금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은 삼성전자 정밀 금형 R&D 센터에서 공급을 다이렉트로 해줬습니다. 이 금형이라는 게 해외에서 수입할 시에는 한 달도 더 걸리지만 지금 같은 시기엔 더 그렇겠죠. 삼성 센터에서 바로 공급하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런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삼성이 지원한 업체는 1일 마스크 생산량이 설비를 뭐 보통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려면 설비를 추가해야지. 기존에 한 대로 생산했다 그러면 1일 한 개를 생산했다 치면 설비를 2대 넣어야지 2개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설비를 추가로 놓지 않았는데도 2배 이상 생산량이 상승하는 기적같은 실질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이용한 어떤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마스크를 수입해서 또 뿌리고 있기도 합니다.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홍콩 할 거 없이 발로 뛰어가지고 이미 뭐 1차적으로 28만 개의 마스크를 전량 수입해서 전국 재구호 협회를 통해 대구 경북 일대에 기부를 한 사례가 있고요. 중국 거래처를 통해서 또 기증받은 5만 개의 마스크를 대구 광역시 의사회에 삼성이 또 다시 기부를 했습니다. 중국의 삼성 고객사는 꼭 이 마스크가 삼성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보내왔죠.
정말 세계에서 이 삼성의 위상은 위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얼마나 뭐 다들 자기 나라 살기 바쁜 시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자기 국민이 더 소중한 거고, 남의 나라 국민보다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그 기업도 자기 나라 국민이 당연히 더 소중한 게 그 기업의 역할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을 위해서 다른 고객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시기에 삼성이 아니었다면 수십만 개의 마스크를 과연 기증 형태로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었을지, 물론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의문이 분명히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삼성은 또 정부 부처들과 협력해서 이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그러니까 이거를 멜트 브로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입을 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6개월이 이상 소요되는 수입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1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공식 발표가 있었고, 즉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부가 지정한 해외 필터 공급업체 이 멜트 브라운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것을 수입해서 조달청에 삼성이 직접 전량 납품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삼성이 직접 나서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그냥 근본적인 펀더멘털로 보면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고, 기업들이 물론 큰 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좀 사회 환원도 해야 된다, CSR 같은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물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죠.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인 거지. 근데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 이런 걸 삼성이 한다고 해서 삼성이 막 갑자기 뭔가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률이 몇천억 막 이렇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손해를 봤으면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 줬다는 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삼성의 기업 경쟁력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 국민들이 지금 뭐 이런 거 마스크 같은 거 구매하는데 정말 약국에서 줄 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걸로 뭐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삼성이 53톤의 이제 물량을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추가 물량 뭐 53톤은 마스크로 치면 2,500만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만약에 다 외출을 하신다면 하루는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산업부와 코트라가 지난달부터 33개국 113개 정도의 부직포 이 제조업체를 조사해서 우리 규격에 맞는 제품 3종을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산업부도 하고 있는 건데, 코트라나. 근데 그 해외 업체와 직접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어떤 정부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만으로 좀 시간이 진짜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요 멜트 브라운 확보 과정에서 이제 삼성이 직접 또 중간에 껴서 구매 대행으로 나서주면서 네트워킹을 활용해가지고 뭐 구매 기간을 이제 몇 개월이나 단축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는 이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자기 살기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삼성을 얘기했지만 요즘 뭐 증시 같은 것도 어려우니까 현대차도 190억 자사주 매입하고, 게임 업체들도 막 몇백억씩 자사주 매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접 마스크를 기부하는 업체들도 정말 많고요.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삼성이 특별하게 이번에 또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나 기업 경쟁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돕고 있어서 그것을 좀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뭐 다른 기업들 돕고 자기 경쟁력으로 해외에서 마스크 구해오고 우리나라 국민들 돕고 이런 면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깊다 보니까 삼성의 소식을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고 반도체 하면 메모리 쪽에서 뭐 세계 또 1위 업체이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는 당연히 삼성은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소식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소위 국뽕이라는 비난을 정말 댓글로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단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게 국뽕이라면 어느 정도 사실이죠. 우리나라 잘났다, 뭐 삼성 경쟁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사실관계에 어긋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어긋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6나노 양산도 못했는데 양산했다고 풀려서 녹음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5나노 R&D 공정개발도 못했는데 뭐 했다고 올린다던가 3나노에 대해서 어떤 삼성이 이제 IR 같은 데서 이제 그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발표했다고 올린다던가 이런 뭐 파운드리 점유율 이번에 삼성이 15.9% 나왔죠 1분기 때. 근데 막 20% 돌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올리면 정말 이제 안 좋은 류의 국뽕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유튜브 특성상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어야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하기에 그런 면에서 자극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극적인 제목을 지은 적은 많지만 그 제목 안에 거짓된 언어, 예를 들어 오늘도 IOC 위원이 도쿄올림픽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그런 것들 모두 사실에 근거한 발표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IOC 도쿄올림픽 이렇게 네이버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IOC 위원이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뇌피셜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선동한 적이 결코 이 1년이 넘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AI는 또 노락딱지를 저번 영상도 그렇고 먹이니까 이 영상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절대 거짓을 근거로 녹음물을 만들지 않으며 만약이라도 제가 올렸는데 그게 뭔가 거짓이었다 이러면 바로 정정보도 혹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요. 그런 사례는 한 번 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주의를 끌지언정 뇌피셜을 근거로 사람을 선동할 일은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